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 사운드 디렉터 방종호입니다. 저는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음향 제작과 게임 사운드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첫 커리어를 MBC 음향효과실에서 시작을 했고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거쳐서 크래프톤의 블루홀 스튜디오, 그 다음에 스마일 게이트, CJ 게임즈, 그 다음 넥슨 게임즈, 그리고 중국의 예디즈 차이나라는 곳을 거쳐서 현재는 사운드볼트라는 업체의 CEO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경영화대학교라던가 벨몬트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과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력으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 게임 사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난 컨텐츠에서 우리가 재미있고 유의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컨텐츠의 주제는 게임 사운드를 안 듣는 사람들 잠깐 들어오세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 게임 사운드에 대한 중요도를 어느 정도 아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이어폰을 끼지 않거나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키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스피커의 볼륨을 한 1 정도로만 해놓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 세 번째로는 BGM을 끄고 유튜브라던가 다른 컨텐츠를 보시면서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보통 너라고 이야기하죠. 네. 아마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사운드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금방 답이 나올 텐데요. 자, 우리가 이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사운드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게임 사운드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나오는 대답은 혹시 그거는 BGM 아니에요? 라거나 슝슝 하는 소리 아니에요? 혹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뿅뿅거리는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정답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게임 사운드라는 거는 사실 되게 방대하고 딥하고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배경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GM이라고 하죠. 이 배경음악에는 3가지의 종류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앰비언트 BGM, 환경 BGM이죠. 여러분들이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잔잔한 음악이 나온다거나 이 배경을 설명해주는 음악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환경 BGM, 환경 테마, 혹은 앰비언트 BG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배틀 테마라는 게 있어요. 배틀 BGM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큰 보스를 상대를 하거나 네임드 몬스터와 함께 전투를 진행할 때 텐션이 엄청 빠른 타악기 위주의 음악으로 바뀐다거나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BGM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틀 BG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UI BGM 혹은 시퀀서 BGM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했을 때 빵빠레가 울린다거나 시네마틱, 뭔가 어딘가에 입장을 했을 때 영화 같은 영상이 나오면서 음악이 변경되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이 시네마틱이나 아니면은 UI BGM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BG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효과음이라는 게 있겠죠. 그쵸? 이 효과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움직이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발자국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전투를 할 때 내가 때린다거나, 뭔가 스킬을 시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SFX 효과음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게임, 전투, 손맛, 그리고 타격감이라 그러죠. 이 타격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이 게임은 좀 타격감이 부족한데 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펙트의 역할도 있겠지만 거기에 사운드의 역할도 꽤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이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보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보이스의 형태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액션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액션 다이얼로그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액션을 할 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향 게임을 보면은 이그죠? 조또마테 구다사이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액션 다이얼로그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액션 보이스는 기합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액션 보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스토리를 진행을 하거나 내가 어딘가 다닐 때 미니 대화창이 딱 뜨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대화처럼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다이얼로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시스템 보이스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소환사의 협곡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UI 보이스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보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성우분들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편집자도 필요하고 이거를 가공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 사운드에 보이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스태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UI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자, UI 사운드라고 하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버튼이라는 게 있죠. 자, 버튼을 눌렀을 때 혹은 내가 버프에 걸리거나 디버프에 걸리거나 뭐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나오는 이런 징글 사운드라던가 클릭 사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UI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환경 사운드라는 게 있겠죠. 환경 사운드라고 하면은 자, 2D, 3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2D라고 하면은 평면적인 이 공간을 설명해주는, 공간감을 설명해주는 효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D라고 하면은 뭔가 폭포가 떨어지거나 모닥불이 이렇게 타고 있다거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거나 어떤 거리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보통 통틀어서 환경 사운드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죠. 자, 인터랙티브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인터랙티브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콘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트리거 볼륨을 딱 밟았을 때 뭔가 음악이 바뀐다거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는 사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낮이었다가 밤이 되거나 밤이 되었다가 또 새벽이 되거나 이럴 때 사운드가 전환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터랙티브 사운드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사운드의 구성들을 우리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와이즈, F모드, 언리얼의 Q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연출을 하기도 하고 입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운드라는 게 이 게임의 컨텐츠에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게임 사운드는 단순히 자, 음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감정, 그리고 피드백, 그 다음에 분위기, 그리고 공간감까지 모두 설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음악가가 있고, 사운드 디자이너가 있고, 자, 연출가가 있고, 자, 개발자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에 들어있는 직업이 바로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감정의 인프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운드라는 거는 이 게임에서 감정을 설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 FPS 게임을 할 때 뭔가 어디에 숨어 있는데 적이 천천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발자국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누군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공포 게임에서 갑자기 싸늘한 소리가 들리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막 번개가 땅 치는 소리가 나거나 자, 이러면은 사실 화면을 봤을 때에는 그냥 어두운 화면이나 아니면 정적인 화면일지라도 우리는 소리 하나로 그 집 자체가, 그 공간 자체가 악몽이 되는 거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감정의 인프라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시각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는 사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시청각의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집채만한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나에게 음악 없이 다가온다. 혹은 이펙트 내가 뭔가를 클릭을 하거나 획득을 했는데 구매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샀는지, 뭔가 중요한 아이템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음악이 없어요. 그러면은 긴박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가 오는 이런 스킬을 딱 회전을 했는데 사운드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스가 입장했는데 그냥 걸어 나와요. 그러면은 뭔가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진짜 같이 느끼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사운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심리 설계자, 그리고 몰입 연출가, 그리고 숨겨져 있는 드라마 연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감독님들께서 연기를 직접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실제 녹음실에 들어가서 성우분들한테 이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연기에 대한 디렉팅을 또 하게 되고요. 또 몰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높은 곳에서 툭 떨어지는데 이걸 그냥 퍽 하는 소리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이, 거리, 낙하, 속도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서 물리적으로 소리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심지어는 심리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조용히 만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정적이 더 무서운 법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하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 안에서 바람이 창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라던가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라던가 아주 조용히 은은하게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구나, 지금 뭔가 저 개가 화가 나 있구나, 뭐 등등등등. 진짜 연출은 결국에는 소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게임 사운드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계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제 좀 사운드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셨으니까 실제로 한번 게임 플레이를 하시면서 소리를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사운드들도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사운드가 일하는 거를 무시해왔다면 이제는 꼭 사운드를 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입감 있게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이 게임은 진짜 좋은 게임인데 라고 했을 때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은 사운드가 정말 좋은 게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게임이 좋은 거는 사운드가 좋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얘기를 바로 이 컨텐츠에서 들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과연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게임을 정말 좋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